네, 모닝뉴스 시간에는 6가지의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확정됐고요. 남북 해결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금에 대한 보유를 확대하고 달러는 비중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글로벌 자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713조의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건설과 에너지 종목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배터리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와 관련된 지표 그리고 13조 시장에 대한 공약을 더하고 있는 티움바이오까지 살펴보시죠. 정수식 캐스터. 네, 수요일 모닝뉴스입니다. 오늘장 가장 중요한 뉴스들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으로 정동영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최근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개발 원조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첨단 제조세 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5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밑돌며 감소했고 제조업 생산도 미미한 증가에 그쳤습니다. 티움바이오가 핵심 파이프라인의 최신 임상 결과를 앞세워서 기술 수출에 속도를 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에 정동영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내일부터 내각 명단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전망인데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이사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정 의원과 함께 NSC 사무차장을 했던 이종성 국정원장 후보자가 투입됐다는 분석입니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 남북 관련주들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중에서는 아난티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는 과거 금강산 리조트와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면서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4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이면서 전일에는 11,270원 선까지 경신을 했습니다. 최근 대북 이슈에 반응하면서 급등한 주가는 이번 주 중에서도 이렇게 탄력 있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재무상으로는 작년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 모두 적자를 기록해서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테마성 움직임이라는 점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의 AI픽 첫 번째 뉴스인데요.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최근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세계금협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3%가 향후 5년 동안 금 보유를 늘릴 예정이고 약 75%는 달러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달러 중심의 외환 보유 체제에 신뢰가 약화되고 있고 안전자산 신호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적 개발 원조에 착수했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향후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회도 마련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713조 원 규모로 평가되는데 최근 경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건설 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ODA 추진은 1차적으로는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를 재건하고 의식주 등을 지원하는 인도적인 목적인데요. ODA는 이르면 2027년부터 진행되고 사업 규모는 100억에서 200원가량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건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건주 중에서는 HD 현대인프라코어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기관은 2거래일 연속 대량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전일에도 급등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전일에는 장중에 12,450원 선까지 경신을 했고 종가는 12,09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최고가를 경신한 만큼 오늘장 뉴스의 영향까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배터리 회사들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의 첨단 제조 세액 공제에 대한 지원 기간이 하원에서 단축됐던 부분은 삭제될 전망입니다. 예산위 초안은 하원이 변경한 부분을 삭제하고 현재 법안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상원 재무위 초안은 현행대로 2032년에 2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흑연과 니켈 등 핵심 광물을 생산하는 AMPC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공제 기간은 2033년까지로 단축됐습니다. 국내 배터리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AI가 선택한 오늘의 두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4월에 비해서 1%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밑도는 수준인데요. 이에 따라서 심리 지표가 실물 지표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인 만큼 소비가 줄면 경기 침체 가능성 역시 높아지게 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 결과까지 발표가 됩니다.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 상황 속에서 오늘 지표의 영향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티움바이오가 핵심 파이프라인의 최신 임상 결과를 앞세워서 기술 수출에 속도를 냅니다. 지난달 경구용 여성질환 치료제인 메리골릭스의 성공적인 국내 이상 결과 발표에 이어서 이번 달 키투르다와 병용요법 중인 항암제의 글로벌 2A상 초기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저공증의 합계 시장 규모는 13조 원에 달하는데요. 주력 파이프라인의 연구 결과가 잇따라 업데이트된 지금이 최적의 시기로 평가받는 가운데 바이오 USA 참여해서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티움바이오는 장 마감 후 시간을 거래해서 4.14%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상 6가지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